네, 안녕하십니까. 빛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무죄에 분노한 시민들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규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350여 개 여성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안전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사회에서 더는 살지 못하겠다는 여성들이 사회를 박살내려고 거리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정혜선 변호사의 대독을 통해 발표한 편지에서 살아있겠다고 했지만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며 죽어야 미투로 인정된다면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전하면서 세 분 판사님들은 제 목소리를 들었나? 검찰이 재차 확인한 증거들을 봤나?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서 왜 묻나? 왜 내 답변은 듣지 않고 가해자 말은 귀담아 듣는가? 라며 재판부 판사 3명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며 바로잡을 때까지 이 악물고 살아있겠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사법부의 불신에 대한 규탄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남의 권문혁 기자였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의 별세 소식을 깊은 슬픔으로 접했다면서 그는 세상을 선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를 좋은 친구이자 멘토라 부르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난 전 총장은 여러 면에서 유엔 그 자체였고 그는 평직원에서부터 시작해 독보적인 위엄과 결단력으로 유엔을 새천년으로 이끌어온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난 전 총장의 출신국인 가나의 나나 아쿠포 아도 대통령은 그는 유능한 국제외교관으로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유엔 총장 자리에 오른 첫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이라며 가나에 큰 명성을 안겨줬다고 전하면서 정부와 국민은 위대한 동포의 사망 소식에 슬퍼한다며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의 허리 격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월 평균 14만 명씩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올해 40대 취업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100만 명을 상회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마저 기록적으로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30, 40대 취업자 수는 월 평균 14만 명 감소하였는데 30대는 월 평균 3만 9,300명, 40대는 10만 1천 명씩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현재 방식으로 통계 집계를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절정이던 2009년 월 평균 14만 1,700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고용 목표치인 32만 명을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업자 수가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었고 대량 실업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 비핵화의 성공적 결과를 위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강도적 제재 봉쇄라며 대북 제재를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하면 제재는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에 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이 우리를 지금의 순간까지로 이끌어왔다며 이는 이 과정이 성공적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북한은 최근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건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이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비핵화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핵 이슈가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록 관계부처 당과의 협의를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공식석상에서 여당 청와대와의 온도차가 뚜렷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그의 작심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과 대조를 이뤄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쳐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으며 이 같은 입장은 정부 경제팀 내 특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불화설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생태가치 제고와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창원 주남저수지와 하동 탄소 없는 마을 2개소를 대표로 생태 관광지로 지정 육성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대표 생태 관광지 지정 육성 사업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생태 해설사 양성,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20일부터 도내 23개 경찰서에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는 23일부터 공식 연습 사격이 진행되는 등 일정을 고려해 비상근무 일정을 결정하였으며 대회가 끝나는 오는 9월 15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18회 아시안게임에서 종합성적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대표팀의 첫 금메달을 국기인 태권도에서 이뤘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대회 개막 이틀째인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태권도 품새 경기에서 애초 목표인 전 종목 싹쓸이엔 실패했지만 금메달 2개를 획득하고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거뒀습니다. 네, 이상 립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